네.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축구협회 기술 본부장을 맡고 있는 황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주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두 분 모시고 제가 이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이제 다음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클린스만 감독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역할을 한 우리 마이클 뮬러 전력강화위원장과 같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첫 번째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은 월드컵에서 나타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용어들, 그래서 그 용어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 유소년 쪽에 접목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우리 그 피지컬 파트 그리고 경기 분석 파트에서는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첫째 경기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 분석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 그리고 우리 경기 분석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지도자들한테 제공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클 뮬러 우리 전력강화위원장께서는 전체적인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경향들, 또 특히 오늘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한국 축구 철학을 지금 만들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플레잉 스타일에 대해서 원칙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게임 모델을, 각각의 게임 모델을 만들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먼저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한국에 오신 지 약 한 일주일 조금 넘으셨는데 시차 적응은 됐는지 일상생활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First of all, I just want to thank everyone for giving me a wonderful reception since a week here in Korea and Seoul. Every day I am here, I'm learning more about you, about your country, about football in your country, and it's super interesting and a big learning curve for me. So I really appreciate it that I got this warm welcome.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이 컨퍼런스 자리에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지난주에 사실 뭐 한국에서 이제 특히나 서울에서 많은 환대를 받았는데 이 환대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또 표하고 싶고요. 사실 매일매일이 저에게 있어서 사실 배우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이 나라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또 축구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매우 흥미로운 또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배우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축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감독님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마이클 위원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그 한국 대표팀 감독 선임 후 첫 번째 우리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자리입니다. 감독님,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 각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My feelings is I feel very privileged to be your head coach of the national team, and I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hopefully make it successful and learn a lot from you. And I hope that some people also will learn something from me. I'm 40 years in the professional football field and traveled a lot of different countries and had different experiences, and like all of you, up and downs in life. But I hope I can give a lot of good advice to obviously the players, most importantly for the national team.
but hopefully also in many conversations with all of you. 일단 뭐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된 데 있어서 상당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또 해나갈 예정이고, 또 사실 여러분들에게서 제가 배워나가고 거꾸로 저에게서 여러분들이 배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프로로서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여러 국가에서 또 활동을 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또 인생에 있어서 이제 여러 또 굴곡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듯이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저희 A 대표팀 선수들에게 이런 조언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위원장이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각각 피파 TSG 그리고 대한민국 TSG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주 중요한 인상이 남았던 부분과 앞으로 최신 트렌드는 어떻게 변할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first of all, I guess it's been the last World Cup for a long time where we had such good condition for analyzing the World Cup. 이번 사실 지난 월드컵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또 분석할 시간이 충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Because of these short distances and the same condition, so we could pretty well analyze the World Cup. And as I said in my presentation, it's about that we need to develop more specialists, so we need to focus on position training. 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모든 경기장이 있어서 또 그리고 매우 다 비슷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분석하기에 매우 좋았고요. 아까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얘기했듯이 스페셜리스트, 세트피스에 대한 스페셜리스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세트피스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So for example, we need to educate and develop center striker. 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중앙 스트라이커에 대한 센터 스트라이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And on the other hand, we need to develop much more enthusiasm to defend. 네, 반면에 이제 좀 더 발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수비에 있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임하는 부분입니다. Because only with this right mentality, we've seen it from Croatia, Morocco, and France again. We are finally successful. 굉장히 이를 위해서는 굉장히 적절한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로아티아나 모로코가 보여줬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And support your individual player, because we have some outstanding player in our team. So it's on us, coaches, to create a team around. So don't be too stubborn, so that you are thinking only in one direction. Think first about the quality of your individual player, and then create your playing style. And finally, for in preparing a game, prepare your game plan. 네, 굉장히 또 개인 선수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는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있고 또 지도자들은 이런 좋은 선수들을 잘 아울러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뭐 한 가지 방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개인적인 선수의 퀄리티가 이제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잉 스타일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나서 또 굉장히 또 세부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독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 was lucky
to guide the FIFA technical study group in Qatar, and one of my team member was Chadori. We watched together 33 games in Qatar. We were working in 2 groups, analyzing all the 64 World Cup games, and there were a lot of interesting trends out of 64. Then I explain. 예, 뭐 제가 사실 피파 이제 TSG 그룹을 이제 카타르에서 이끌면서 상당히 또 행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TSG 그룹 중 멤버 중에 한 명은 또 여기 이제 자리해주신 이제 차두리 TSG께서 같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뭐 이제 64경기 중에 2그룹으로 나눠서 33경기를 또 커버를 했고요. The trend was only teams that were able to adapt themselves to Qatar and the Middle East were able to go very far in the tournament. 사실 뭐 트렌드라고 하면은 사실 뭐 유일한 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중동이라는 환경에서 적응한 팀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o teams that didn't have the mindset psychologically went home early. 사실 뭐 이런 마인드셋, 심리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팀들이 조금 더 이제 본국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빠르게 탈락하게 되었고. Teams like Germany, teams like Spain, teams like Denmark, teams that you expected go far, had wrong psychological mindset and went home because they could not adapt. 사실 뭐 독일이나 스페인, 덴마크처럼 사실 조금 더 위쪽으로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이른 시간에 본국으로 돌아간 부분이 있고요. Yeah. A World Cup is first and foremost a mental World Cup. 네, 사실 월드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오전에 그 이임생 위원장께서 이제 프로액티브 플레이 그리고 위닝 멘탈리티, 커미트먼트 그 두 위닝 멘탈리티하고 위닝 멘탈리티와 커미트먼트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탑 스포츠, 특히 탑 스포츠 국가 대표끼리 붙는 경기하는 대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월드컵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이클 위원장님, 우리 마이클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한국에 오신 지 벌써 5년이 됐죠. 아마도 누구보다 한국 축구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위원장께서는 지도자 교육에 우리 아마 기초를 쌓으셔가지고 지금 그 이론을 토대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축구의 장점 그리고 한국 축구 지도자의 장점 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first about the football. It's like football is not chess. Football is not a game station game. PlayStation game. 한국 축구의 장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가슴으로 하는 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축구는 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So Jürgen mentioned already Germany, Spain. So I can mention Qatar and Portugal as well. Mentality was much more decisive and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uture. 네, 아까 독일, 스페인 같은 팀들을 클린스만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카타르나 포르투갈 같은 팀들을 보더라도 사실 정신적인 부분이 이런 월드컵과 같은 큰 대회에 있어서 중요한 정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But the key to become strong in football or that we develop a proper education pathway is always
are always the coaches, you guys, and the KFA coach education. 중요한 건 이제 축구가 강해져야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패스웨이, 적절한 이제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또 코치들이 어떻게 또 해주느냐 하는 부분과 또 코치 에듀케이션이 또 지도자 교육 같은 것들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we need to understand that our youngest player need to go a certain proper pathway in education. 분명히 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린 선수들이 적절한 어떤 연령대에 적절한 부분들을 배우는 것,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And on the other hand, for me it's quite difficult to answer this question because I was asked this in the past as well. What are the difference or the strength between Korean coaches and foreign coaches? 사실 반면에 이제 사실 두 번째 그 한국 지도자들의 강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떤 부분은 또 다른 나라의 코치들이 강점이 있는 반면 어떤 부분들은 한국 코치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For me, it's really difficult to draw here a straight line. 분명히 여기서 명확한 선을 긋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Because me, as a foreigner, as a Dogil Saram, I need to respect the Korean culture, to respect the Korean education system, and the Korean hierarchy system as well. 외국인으로서 사실 이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한국 문화나 또 한국 교육의 시스템이나 또 한국의 위계 질서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But I was running a lot of coaching courses during my time from C level, B level, A level up to P level, and I can say the Korean coaches are really, really good organized.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 교육 코스를 맡아왔는데요. C급 코스를 맡아보기도 했고, B급 코스를 해보기도 했고, A급 코스를 해보기도 했고, 또 심지어 P급 코스를 해보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본 한국 지도자들의 경우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한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They are really keen and show a perfect work attitude.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공부에 임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But the biggest strength in my experience was that they are always open and ready for feedback.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항상 그 교육생들이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배우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Because I'm the kind of educator, I let the candidates or the coaches do, and then they get a feedback for sure. 그래서 사실 이 피드백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었는데 사실 코치들에게 그렇게 코칭을 하게 내버려 두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열정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o we could always start the session on a better or higher level. 항상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코스 세션을 시작을 할 때 항상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But I don't like so much this work strengths. I like much more competences. All coaches need competences, and they need different competences when they are coaching kids or children, when they are coaching juveniles, and they're coaching adults. 네, 분명히 하지만 이렇게 유능함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제 능력들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인을 가르치는데 더 재능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유소년 축구를 가르치는데 더 재능이 있을 것이고 하는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다 능력을 갖추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 always work on your social competence, on your football competence, on your leadership,
on your communication and your teaching competence. So thank you. 굉장히 사회적인 유능함, 사회적인 능력, 또 리더십, 그리고 또 팀을 아우르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고루 갖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 질문이 아마 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짧은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감독님,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이제 축구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면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데이터가 전술적인 체력하고 전술적인 훈련이 이제는 같이 겸해야 된다. 아마 오승환 박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저희가 이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면은 5명의 교체 선수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도입,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시간이 길어졌죠. 이런 부분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감독님이 2026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팀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I think the work of all us coaches changed a lot over the last 20, 30 years. As you saw today, there's a lot of technology, there's a lot of data, there's a lot of information. You have to work with a lot of people around your team, like medical department, media department, marketing department, administrative department. So we coaches, on one side, we try to train and coach a team. On the other side, we have to lead an entire environment of people. And this is very different to 20 years ago. 코치 이제 지도자로서 사실 모든 일들이 사실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근 이제 15, 20년 동안 사실 뭐 오늘 컨퍼런스에서 나왔듯이 뭐 기술이나 데이터들, 정보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협업하는 부분, 여러 부서들, 예를 들어서 뭐 의무팀이나 뭐 미디어 파트, 마케팅, 행정 등등에서 이렇게 협업을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한쪽에서는 이제 선수를 코칭을 하면서 리딩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 파트에서 아까 앞서 언급드렸던 이런 여러 사람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매니징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o the work of a national team coach is very different to your work, but in many ways also similar. So I have to communicate with a lot of people. So I have to communicate with the federation. I have to communicate with the K-League coaches. I have to communicate with all the coaches where our players are, in Tottenham, in Mallorca, in Napoli. You know, I need to watch the teams around the world. I need to have an international picture. So it's very different to when you coach in a domestic league, but still it's people management. So to deal with people in our role as coaches is very, very important. 이제 대표팀의 업무와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처해 계신 이제 사실 코칭 업무 상황이 사실 뭐 차이점이 당연히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또 유사한 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KFA 이제 협회와 소통을 하고 K리그의 감독님들과 또 소통을 하고 여러 선수들과 소통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토트넘, 나폴리, 마요르카 등등 이 선수들과 또 소통하는 부분이 있고 또 관전해 나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국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분명히 이제 국내 리그 지도하는 것과는 또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o the biggest learning curve as a national team coach is to understand the mind of the player wherever he is in the world. If he's in London, Mallorca, Napoli, Wolverhampton, or Olympiacos, I need to understand what their problems are, where they are. So I need to work with people on an international base. But still, I need to have
always the knowledge to understand where they're coming from. So they're coming from the Korean culture and they're coming from your background. So this is for me a wonderful challenge. 또 사실 이런 것들이 큰 배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배우려면 선수들이 뭐 어디에 있던 이 선수들이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고, 사실 뭐 이 선수들이 뭐 어떤 구단에 있든, 뭐 울버햄튼에 있든, 올림피아코스에 있든, 뭐 마요르카에 있든, 어떤 구단에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가 가장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또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식들이 뭐 어디에서 오는지, 이런 것들이 한국 문화에서 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또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도전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e end goal that we all have together is to prepare them for competitions. And for us, with the national team, next competition is in Qatar, is in the Asian Cup in 2024 in Qatar. So our job as us coaches is to find a clear goal. And based on your past, based on the last 20 years of what you achieved, for me, it's normal to say the clear goal is to win the Asian Cup. No other goal. To go to Qatar and to win and to figure out ways to do that.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대회 준비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에게, 저희에게 이제 준비하는 준비 과정, 대회 준비라고 하면은 이제 다가올 카타르에서 열릴 아시안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또 명확한 목표를 잡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근 20년간 이제 일어났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아시안컵 우승만이 카타르 가서 저희가 아시안컵 우승을 이뤄내는 것만이 저희가 이제 명확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저희가 명확한 방법을 또 찾아낼 예정입니다. And my job is to go everywhere the players are and to help them wherever they are. If it's Sonny in Tottenham, if it's Min-jae in Napoli, if it's Hangin in Mallorca, wherever they are, if they're here in the K-League, to go and to help them to understand these clear goals and to hopefully have the enthusiasm and the motivation and the joy to define these goals with me and hopefully for you, all of you to win. 뭐 사실 제 직업이 감독으로서 선수들이 어디에 있던 도움을 주는 것이 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던,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있던,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 있던, 아니면 K리그 선수이던, 어디에 있던 제가 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선수들과 목표를 이해시키고 동기부여를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목표를 또 정의해 나감으로써 또 함께 또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잠깐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협업과 소통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해갈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미래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지금 이야기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코치냐, 매니저냐? 이제는 조금 더 적게는 국가대표 레벨에서는 매니저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우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